말 안 듣는다며 버려질 뻔한 진돗개 6마리. 코요테와 싸워 1만 마리 닭을 지켜낸 뒤 농장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조지아주 남부의 양계장에 6마리 코요테가 들이닥쳤을 때 한 마리의 개가 홀로 그들과 맞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신의 몸을 던져 1만 마리가 넘는 닭들을 지켜낸 그 개를 보며 그동안 쓸모없다며 내쫓으려 했던 58세 농장주 존 클라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개가 자신을 버리려 했던 주인의 재산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걸까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 아무도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 개가 말입니다. 그날 밤 스카이는 새끼 병아리들이 있는 개사 앞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농장견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그 한국에서 온 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코요테들의 으르렁거림 속에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죠. 존 클라크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코요테 한 마리가 스카이에게 달려들었고 날카로운 이빨이 스카이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카이는 개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결국 6마리의 코요테와 싸운 끝에 스카이는 모든 닭을 지켜냈습니다. 스카이의 상처는 15군데가 넘었습니다. 그중 4군데는 뼈가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도 스카이는 끝까지 닭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존이 달려가 스카이를 안았을 때 그제서야 스카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임무 완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존의 품에 안긴 스카이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개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자신을 버리려던 주인을 위해, 처음 만난 닭들을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존 클라크입니다. 조지아주 남부 콜럼버스 지역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이 양계장을 지켜왔습니다. 저에게 이 양계장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제 인생 그 자체였죠. 58년의 제 인생 중 양계장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많았으니까요. 양계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농장 경비견들이었습니다. 1만 마리가 넘는 닭들을 키우는 이 양계장에서 야생동물로부터 닭들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 온 낯선 개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 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그 개를 봤을 때 서류에는 진돗개라 적혀 있었죠. 한국에서 온 개라는데 글쎄요. 난 솔직히 그런 이름조차 생소했어요. 몸집은 우리가 쓰던 일반 경비견들보다 약간 컸고 황갈색 털에 꼿꼿이 선 귀와 말린 꼬리가 특징이었습니다. 제 눈엔 그저 평범한, 아니, 오히려 좀 특이하게 생긴 개로만 보였죠. 이게 뭐야? 내가 주문한 건 이런 개가 아닌데. 저는 그 즉시 공급업체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류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주문한 건 훈련이 잘 된 농장 경비견이었는데 이 진돗개는 다른 목적으로 수입된 특수 견종이었죠. 일단 임시로 맡아두고 다른 개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개가 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터였죠. 그래서 이 스카이라는 이름의 개를 일단 양계장에서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다른 농장견들은 제 호루라기 신호에 즉각 반응하며 개사 주변을 순찰했는데 이 개는 달랐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도 그저 멀리서 닭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죠. 명령을 내려도 고개만 한번 돌리고는 자기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개사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일도 안 하면서. 답답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적극적으로 개사 주변을 돌며 경비를 서는데 이 개는 그냥 관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다른 개들이 순찰을 돌 때도 스카이는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어떤 계획이 있는 듯 했죠. 우리 농장의 일꾼 호세가 제게 말했습니다. 존 씨, 이 개는 좀 다릅니다. 보는 방식이 달라요.
한번 며칠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호세는 멕시코 출신의 30대 청년으로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사용할 수 없는 개일 뿐이었으니까요. 이건 양계장이야. 동물원이 아니라고. 우린 일하는 개가 필요해. 구경꾼이 아니라.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갔습니다. 일단 다른 개를 구할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스카이에 대한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뛰어다니던 다른 개들과 달리 이 개는 마치 감시자처럼 항상 거리를 두고 닭들을 관찰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닭 몇 마리가 개사에서 벗어나 위험한 숲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른 개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 그 닭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놀랍게도 스카이는 닭들을 직접 몰지 않고 그저 앞에 서서 길을 막기만 했죠. 닭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개사로 돌아갔습니다. 뭐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알아챈 거지? 처음으로 스카이에 대한 제 생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쓸모있는 개라고 인정하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제 명령은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공급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 대체견을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스카이와 함께한 열흘이 지났지만 제 결론은 변함없었습니다. 이 개는 우리 양계장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르고 너무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많이 부끄럽습니다. 눈앞에 있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국에서 온 개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양계장과 닭들 그리고 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스카이와 함께 지낸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한숨부터 내쉬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 개는 다른 농장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일반적인 농장견들은 즉시 명령에 반응하는데 이 진돗개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왜 다른 개들처럼 일하지 않는 거야? 아침 일과를 시작하며 저는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호세가 개사를 청소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존 씨, 그 개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저 개를 충성의 상징처럼 여긴대요. 한번 주인을 정하면 끝까지 지킨다나 뭐라나.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긴 양계장이라고 개는 이래야 해. 호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쉽게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스카이는 아직 존 씨를 새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써본 농장견들은 모두 첫날부터 완벽하게 일했으니까요. 적응 기간을 준다는 건 제 사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저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호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스카이가 약간 높은 언덕에 앉아 양계장 전체를 조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비병처럼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는 모습이었죠. 저건 감시예요. 진돗개는 사냥개이기도 하지만 집과 가족을 지키는 파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날 오후 농장견들 사이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들여온 점원 shepherd 한 마리가 스카이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2마리 개 사이에 으르렁거림이 오갔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스카이, 안 돼. 하지만 제 소리는 무시당했습니다. 스카이는 제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다행히 피를 보는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스카이가 점원 shepherd를 쫓아내는 모습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개는 정말 다루기 어렵다고요. 봐요. 또 그러잖아요. 명령은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야. 그날 저녁 저는 공급업체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이 개를 교체해달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체견이 빨리 올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소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요. 한 달이라고? 그 말도 안 듣는 개랑 한 달을 더 지내야 한단 말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스카이가 개사 앞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농장견들은 모두 개집에 들어가 쉬고 있었는데 이 개만 홀로 밤 경비를 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뭘 지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스카이의 행동에 대한 호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이 개는 우리 양계장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상한 버릇이 있는 개일 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개사를 확인하러 나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든 닭 한 마리가 있었는데 스카이가 그 닭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상황인데 스카이는 마치 보호자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스카이는 리더예요. 닭들 중 가장 약한 개체를 알고 지키고 있어요.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명 이 개는 다른 농장견들과는 달랐습니다. 명령은 잘 따르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양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스카이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개에게 먹이를 직접 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스카이는 조심스럽게 먹이를 받아 먹었지만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지 않아요.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처음으로 저는 이 개에게 화가 나는 대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매일 다른 개들은 저에게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다가왔지만 스카이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돗개의 독특한 특성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양계장에 다른 농부들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역 양계업 협회 회원들이었죠. 그들은 저희 양계장을 둘러보며 닭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스카이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 개는 어디서 구했어요? 평소 본 농장견과는 다르게 생겼네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해요. 서류 오류로 잘못 배송된 거죠. 그 농부는 스카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내 친구가 일본에서 비슷한 개를 들여온 적이 있는데 처음엔 다루기 힘들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장 충성스러운 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 한편에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맞지 않는 개일 뿐일까요? 그날 늦은 오후 스카이와의 관계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사를 점검하는 동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저는 재빨리 대피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스카이는 여전히 개사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스카이, 이리 와. 놀랍게도 이번에는 스카이가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명령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제 부름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창고에 피했고 스카이는 제 발치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지만 뭔가 작은 진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거니?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저는 이 낯선 개가 언젠가 우리 양계장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개들과 또다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스카이가 개사 근처에서 다른 농장견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목격했으니까요. 마치 자신만의 영역을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망할 개. 대체 뭐가 문제야? 제가 달려가자 스카이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제 명령에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개는 양계장에서 쓸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협력해야 하는데 스카이는 독자적으로 행동했으니까요.
호세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존 씨, 오히려 스카이는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저 자리는 닭들이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스카이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다른 개들과 싸우면 어떠해? 양계장은 팀워크가 필요해. 진돗개는 자기 방식이 있나 봅니다. 그들은 무리의 개가 아니라 독립적인 파수꾼이에요. 저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체견이 오든 말든 이 개는 당장 돌려보내야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창밖을 바라보니 스카이가 다시 개사 주변을 조용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병아리들이 스카이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은 닭들을 몰고 다녔지만 스카이는 닭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약한 병아리들이 스카이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카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 개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스카이에게 좋은 품질의 개 사료를 내주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 거죠. 스카이는 먹이를 받아먹고 난 후 처음으로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제가 마지막으로 개사를 확인하러 나갔을 때 스카이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모두 쉬고 있을 시간에 말이죠. 스카이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고 주변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냥 이번 주까지만 더 봐주자. 저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라는 이 낯선 개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양계장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듯 빛나고 있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닭들의 건강검진을 하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제 침실 창문 너머로 양계장이 어둠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카이는 개사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개는 대체 언제 쉬는 걸까?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한밤중 갑작스러운 소음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닭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였죠. 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양계장 너머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곧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코요테야. 우리 지역에서 코요테 출몰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6마리의 코요테 무리가 우리 양계장을 습격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라이플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호세는 마을에 가족을 만나러 간 상태였습니다. 저 홀로 이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개사로 달려가면서 저는 농장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평소 충실하던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걸까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스카이가 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홀로 말이죠. 6마리의 코요테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스카이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카이야. 처음으로 저는 그 개 이름을 부르며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앞의 위협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코요테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고 스카이도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응수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깊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코요테가 공격해왔습니다. 회색 그림자처럼 달려들어 스카이의 목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스카이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몸을 재빨리 피하며 반격했고 코요테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코요테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 마리가 동시에 공격해왔습니다. 스카이가 한 마리를 상대하는 사이 다른 한 마리가 측면을 노렸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스카이의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스카이는 짧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라이플을 들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코요테들이 잠시 물러섰지만 곧 다시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저는 다시 격발하려 했지만 코요테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스카이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실수로 스카이를 맞출까봐 더 이상 쏠 수 없었습니다. 스카이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6마리의 코요테와 싸우는 모습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공격에 스카이는 목 근처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스카이는 끝까지 개사를 지켰습니다. 그 뒤로는 새끼 병아리들이 공포에 떨며 모여 있었습니다. 스카이가 없었다면 그들은 확실히 코요테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스카이가 서 있는 모습, 그 결연한 눈빛. 문득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뼛속에 있다고. 그 개도 그랬던 걸까요? 날 위해 싸우는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아니, 닭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왜 저러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코요테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3마리가 스카이를 동시에 공격하고 나머지는 개사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라이플을 겨냥했습니다. 개사로 접근하는 코요테를 향해 발사했고 다행히 맞췄습니다. 코요테 한 마리가 쓰러졌고 나머지 코요테들이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는 이미 3마리의 코요테와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피가 흘렀고 털은 흙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카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코요테 한 마리가 스카이의 등을 물었을 때 스카이는 몸을 돌려 그 코요테의 다리를 깊숙이 물어뜯었습니다. 코요테가 고통에 괴로워하며 물러섰고 다른 코요테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제서야 코요테 무리의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온 양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숨어있던 다른 농장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의 용기에 이끌린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가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판단한 걸까요? 다른 개들도 합세하자. 코요테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코요테들은 계속 물러나다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스카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개사 앞을 지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카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스카이의 몸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15군데가 넘는 상처가 있었고 그중 4군데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스카이야.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신뢰와 무언가 제가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카이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힘을 다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스카이를 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스카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임무 완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계가 목숨을 걸고 우리 양계장을 지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스카이를 얼마나 냉대했는지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스카이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스카이를 트럭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중이었지만 긴급 상황이었으니까요. 운전하는 내내 스카이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제발 버텨.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스카이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15군데가 넘는 상처, 깊은 물린 자국들, 그리고 많은 출혈. 수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계가 정말 혼자서 6마리 코요테와 싸웠다고요? 믿기 힘든데요.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다른 개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이계만은 끝까지 닭들을 지켰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놀라운 개죠. 한국에서는 충성심의 상징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이 정도 헌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스카이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스카이에 대한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개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스카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였습니다. 한번 주인을 정하면 끝까지 지킨다는 호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스카이가 이미 나를, 그리고 우리 양계장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그동안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몇 주간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수의사는 제 결연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개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얼마 전만 해도 교체하시려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스카이를 제대로 알기 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이 개가 얼마나 특별한지. 수의사가 허락해준 덕분에 저는 회복실에 있는 스카이를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스카이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줘서. 제 손을 스카이의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스카이는 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 존재를 느낀 것일까요? 병원을 나와 양계장으로 돌아오는 길, 아침 햇살이 양계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닭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개사 앞의 핏자국들은 그 사건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양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요. 진돗개 스카이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 요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교체 불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스카이는 이제 우리 양계장의 정식 일원입니다.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카이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요. 한국에서 온 그 개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그 마음이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호세가 마을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양계장의 상황과 스카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녀석 아니었으면 닭들도 우리도 끝이었을 겁니다. 존 씨,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네, 맞아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스카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에 들러 스카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회복이 더뎠지만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는 스카이의 생명력에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개였다면 이런 상처로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개는 정말 강인합니다. 3주가 지나고 마침내 스카이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스카이를 데리러 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스카이가 단순한 농장견이 아닌 무언가 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길은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트럭에 함께 탄 건 낯선 개가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으니까요. 스카이는 조용히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스카이야. 처음으로 저는 스카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개 또는 진돗개라고만 불렀는데 말이죠. 스카이는 제 말에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경계심 대신 이제는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양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닭들이 마치 스카이를 기다렸다는 듯 울타리 가까이 모여 있었고 다른 농장견들도 꼬리를 흔들며 스카이를 반겼습니다. 마치 모두가 영웅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보세요. 호세가 미소 지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스카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카이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개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직 움직임이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어린 병아리 몇 마리가 스카이에게 다가와 주위를 맴돌았고 스카이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호세가 감탄했습니다. 닭들은 보통 개를 두려워하는데 스카이는 다르네요. 그래, 스카이는 특별해. 그날 저녁 저는 스카이에게 평소보다 더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특별한 사료를 섞어서요. 스카이는 감사하다는 듯 제 손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친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넌 여기 가족이야, 스카이야.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스카이가 여전히 개사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플 텐데도 말이죠. 저는 스카이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어도 돼. 다 안전하니까. 스카이는 저를 바라보더니 놀랍게도 천천히 일어나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집 현관까지 와서는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이제 여긴 내 집이야. 스카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푹신한 매트를 깔아두었는데 스카이는 그곳에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인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처음으로 스카이는 집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스카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스카이도 저와 함께 일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일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같이 아침 점검하러 갈까? 스카이는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개사를 확인하러 나갔고 이번에는 스카이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호원처럼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도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농부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카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마리 개가 6마리 코요테와 싸웠다고요? 믿기 힘든데요. 진돗개라는 개가 그렇게 대단한 거였군요.
한국에서 온 게라고요? 놀랍네요. 그날 밤 저는 스카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한 농부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가져온 음악 CD였죠. 그는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그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들에게 정은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마 진돗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 CD를 틀었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선율이 흘러나왔고 스카이는 귀를 쫑긋 세우며 음악에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고향의 음악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카이는 점점 더 양계장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개들도 스카이를 따르기 시작했고 닭들도 스카이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스카이는 여전히 제 명령을 완벽하게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카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양계장을 지켰고 그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거든요. 한 달 후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문했던 농장견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희 양계장엔 이미 완벽한 개가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서 닭들을 지키고 있는 스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어느 날 수의사가 정기검진을 위해 양계장을 방문했습니다. 스카이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 있었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네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